미국이 국제분쟁에 개입한 이유는 다 에너지 문제였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전파, 기독교 전파는 부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중동 분쟁에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날까요? 어떨까요? 생뚱맞게 석유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석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옵니다. 전 세계 석유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옵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앞바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바다라지만 너비가 한 30km 밖에 안 돼요. 이란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석유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안 되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파병을 요구했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입니다. 이때 이라크 후세인이 이란 자극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닫게 하려고 작정하고 이란을 공격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닫으면 미국이 바로 개입할 거니까 이걸 노리고 이라크가 일부러 이란 유조선 같은 거 계속 공격했었습니다. 이란을 어떻게든 자극해서 호르무즈 해협 한 번만 막기만 막으면 미국이 참전할 테니까. 근데 이때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란이 미국이랑 직접 다이다이 붙는 상황인데 그걸 이란이 바보같이 막을 리가 없죠. 미국이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히 안 갔다가 다른 나라들은 다 왔는데 우리만 파병 안 하면 그림이 안 좋잖아요. 선착순 시켰는데 우리만 안 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전쟁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상선이랑 유조선들도 지켜야 되니까 파병할 가치는 좀 있죠. 더구나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호방위 조약이거든요. 우리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우리 도와주고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우리한테도 중요합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돈이랑 우리 새파란 젊은 청년들 목숨값으로 트럼프가 도란푸짓 하는 걸 도와주는 꼬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미국 아젠다가 아니고 이런 게 완전 트럼프 자기 개인 아젠다에 재선 아젠다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다 이걸 파병해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란과 전쟁 국가가 되는 셈이에요. 근데 한 며칠 있다 미국이랑 이란이랑 화해해버리면 우리만 빙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덴만 지역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 작전 변경을 넓히는 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전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를 만들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다 트럼프가 지 아젠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 듣는 척만 하고 참여를 안 했었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의 유가가 치솟을 텐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는 중동의 오일 패권이 사실상 와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유가는 중동에서 쥐고 있었죠. 중동이 석유를 묶으니까 오일 쇼크가 터졌었잖아요. 이란이 원유 전 세계 매장량 2, 3위권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3위, 4위 이 정도 돼요. 우리나라도 이란에서 원유 수입이 엄청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화학 강국이잖아요. 대기업들이 정유사 다 끼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는 좀 다릅니다. 2019년에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워낙 많이 해서 우리나라도 이란에서 원유 수입을 줄였어요. 이란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원유 수입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였어요. 왜냐면 거리가 가깝잖아요. 원유가 중동, 미 대륙, 유럽 이렇게 세 군데에서 오거든요. 러시아 같은 데서는 천연가스 오고요. 근데 미국에서 오려면 엄청 멀어요.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쌉니다. 중동은 호르무즈 해협만 싹 통과하면 바로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유 수입국이 다 중동 국가였어요. 근데 미국이 하도 지랄하니까 이란이 순위에서 빠진 거거든요. 달러 결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 기름값이 비싸졌죠. 그럼 지금 미국은 왜 갑자기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걸까요? 원유 가격은 왜 안 오를까요? 그때는 안 됐는데 왜 지금은 될까요?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 증장 때문입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의 13%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석유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즉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미국 GDP는 소비가 이끄는 형태거든요. 유가가 안 오른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2009년 6월 이후 126개월 동안 성장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 국면인 셈이죠. 어쩌면 미국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이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란이 했다는 말이 많았어요. 이때 이란이 미국의 글로벌 호크 드론을 격추시켰는데요. 이때도 글로벌 호크가 아니라 트라이튼을 격추시켰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글로벌 호크로 격추시킨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호르무즈 인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란은 이 드론이 미국 드론이 우리 영공을 넘어와서 격추시켰다고 발표했는데요. 뭐가 어쨌든 이게 전쟁 행위를 한 셈이잖아요. 트럼프가 이때도 보복한다고 난리 피다가 결국 안 했습니다. 이득이 사실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때 호르무즈 해협 다니던 선박이 또 정체불명 집단에 공격당하고 그랬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다니면 당연히 유조선이겠죠. 재미있는 건 이때도 유가는 안 뛰었습니다. 대신 유조선 운임이 대폭 뛰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었죠. 반대로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원유 수입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피터 자이안이 주장하는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의 골자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국제분쟁에 개입한 이유는 다 에너지 문제였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전파, 기독교 전파는 부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중동 분쟁에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식량과 에너지 부분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안보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군사 안보거든요. 미국은 이 세 개가 다 되니까 자기가 원할 때 발 집어넣고 자기가 원할 때 발 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거죠.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대항마잖아요. 현재 경제적으로는 압도적이니까. 러시아는 군사 쪽으로, 에너지는 중동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 되었고 중국은 세계 최고의 석유 수입국이 되었죠. 중동에서 아시아 쪽으로 석유가 막히면 미국은 중국을 자연스럽게 견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 안녕.